해외 언론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의 글입니다. 202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바이러스를 마주하고 전 세계 이동이 멈춰버린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권이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서서히 수습이 되어가며 국경을 개방해 경제를 살리려는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객이 많은 유럽연합에서 입국 가능 국가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세계에서 여행의 자유와 국제 이동성이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즉 코로나를 얼마나 잘 대처했는가에 대한 성적표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여행 가능 국가 발표 이전에 여권 지수 기관의 점수가 우선 공개되었는데요. CNN에 따르면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 & 파트너스가 발표한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189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189점은 189개국을 의미한 것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의미하고 있으며 비자 프리 점수를 매긴 결과 세계 3위가 된 것입니다. 이 헨리 & 파트너스가 매년 공개하는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일부 국가가 아직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189점을 받아 세계 3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관이 발표한 여권 지수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 입국 정지 등의 정보가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행 금지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헨리 여권 지수 점수 순위가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191점으로 헨리 여권 지수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3년 연속 해당 분야 1위를 차지했고 많은 일본의 대중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기도 했죠. 이어 싱가포르는 190점으로 2위에 머물렀고 독일과 한국이 공동 3위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헨리 여권 지수의 전체적인 상황은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7월 1일 유럽연합의 입국 허가 국가 발표가 새로 나면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명암이 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헨리 여권 지수 상위권 국가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당시 2위인 싱가포르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7위였지만 유럽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헨리 & 파트너스 회장이자 여권지수라는 개념을 발명한 크리스찬 켈린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최신 결정이 앞으로 더 큰 대변동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여권을 예로 들면 미국 여권은 2013년 3분기 헨리 여권 지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미국 시민은 부유한 선진국 및 일부 저개발 국가의 시민보다 여행의 자유가 더 적으며 사실상 유럽연합에서 폐쇄된 셈이라며 향후 수개월 이내에 이동성 측면에서 새로운 국제 위계 질서가 탄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국가가 선두로 나서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는 여권 파워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에 대한 분석에 즉시 들어갔는데요. 헨리 여권 지수에서 2위가 싱가포르이지만 유럽 입구에서 제외가 되어 한국이 2위로 올라가고 미국은 7위이지만 유럽연합에서 제외가 되어 25위인 멕시코나 28위인 우루과이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강대국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세계 여권 파워에서 4위를 했던 스페인의 경우 전 세계 최빈국인 방글라데시보다 지수가 낮아져 많은 나라에서 방글라데시를 더 선호하는 것이죠. 이탈리아도 4위였다가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여권 지수가 단순히 국가 간의 방문 자유도를 나타내는 수치였으며 이것은 국가의 경제력, 규모, 정치 외교, 국제 관계 등이 크게 작용한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부분이 크게 반영되어 방역 후진국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요시 박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국제 이동성이 장기적으로 더 제한을 받고 예측이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가 다시 국경을 개방하는 가운데 많은 정부가 주로 개발도상국 시민을 겨냥한 새로운 이민 제한과 국가별 여행 금지 명령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염병의 확산 우려를 사용할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만 인도적인 이유 등으로 주요 국가들은 난민을 분산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들 사이에 방역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난민을 거부하는 상황도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헨리 & 파트너스의 크리스찬 켈리는 이것이 코로나가 다 끝나더라도 국가 간 비자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켈리는 현재의 위기를 살펴보면 보건 시스템의 질, 응급치료의 질, 의료보험에 대한 접근 및 건강 서비스와 같은 건강 측면이 갑자기 나타났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비자 정책에 대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 및
관광 홍보에 대한 관심과 같은 경제적 및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비자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 보안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그 나라가 과연 방역에서 안전한가, 얼마나 투명한가, 코로나 사태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점이 국가 간 여권 지수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중 국적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는데 자신의 본국이 안전하지 않으면 두 번째 국가로 임시로 대피해 있을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역이 좋은 국가 간의 일종의 스왑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방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관련 이슈에 가장 반응이 빠른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에 연구소나 대륙별로 지점을 낼 때에도 그 나라의 보건안전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자 헨리 여권 지수에서 1위를 한 동시에 유럽, 미국에서도 제외되지 않은 일본의 네티즌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며 일본의 건강보험을 비롯해서 코로나 대응 정책은 세계적이 아닐 수 없다며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 언론에 날벼락 기사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검사와 기술의 조합으로 성공을 이끈 나라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최고 방역 국가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9월 24일자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암호를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그 해법은 간단하고 유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대유행 초기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바이러스 전염을 가장 잘 막아냈다며 UN 보고서를 이용해 미국, 영국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감염자의 타인 전파를 차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훌륭하다는 점도 지목했습니다. 헨리 여권지수 1위를 한 일본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인상적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성공 열쇠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검사와 기술의 조합, 중앙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중국, 러시아의 백신 외교전에 미국 속내 복잡 미국 보안국 위에 이은 인도 등의 백신 공급 중국과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임상 시험에서 3상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하기로 한 결정에 미국의 우려스러운 시선이 노출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18일 백신 개발과 이웃 나라들의 공급 등을 통한 정도의 행보는 미국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위기이고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WP는 한국 서울발 분석 기사를 통해 두 나라의 백신 개발은 안전성과 면역력 확보 측면에서 우려가 되지만 적극적인 외교전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시노팜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시험용 백신 1개를 긴급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은 중동에 백신을 공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 UAE는 미국에겐 중동에서 손꼽히는 우방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국민보다 미국의 우방국을 챙기는 모습이라고 WP는 지적했다. 시노팜은 UAE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인도네시아, 러시아,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지에서 임상 3상 시험을 하고 있다. 이집트도 지난 11일 시노팜과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는 앞서 지난 7월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3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도 인도의 스푸트니크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스푸트니크 외 백신을 의료진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배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기로 한 나라는 인도 외에도 브라질, 멕시코, 카자흐스탄 등이 있다. 특히 중국에겐 백신 개발과 공급이 도박일 수 있다. 코로나19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사태 초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방역 장비를 수주하기도 했다. 근본적인 위험은 새로운 백신의 큰 부작용보다도 나중에 확인되는 작은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약사들이 임상 3상 혹은 4상까지 거치면서 안전성 확보의 안전을 기하는 까닭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과학계가 표준으로 삼는 절차들을 건너뛰고 긴급하게 백신을 내놓은 이후 백신으로 지정학적 파워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백신 공급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 UAE 등에서 이루어지는 외교전에 일부 미국 등 정책 전문가들은 관하고 있다는 게 WP의 전언이다. 이들은
러시아가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백신 공급을 매개로 외교전을 전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제정세와 개별 국가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백신을 배제하고는 각국 정부와 온전한 외교전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전에 백신 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신 긴급 사용 신청과 허용을 대선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에 대응하여 자체 백신을 서둘러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미국 뉴욕대에서 의료윤리를 책임지고 있는 아서 키플런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3상 시험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 것은 미친 짓이고 끔찍한 것이라며 믿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다고 비판했다. WP는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을 처방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인명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만약 중국의 의도대로 백신이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중국의 입지는 보다 탄탄해질 수 있다. 백신 외교전에다가 2021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영국, 일본 등 14개국 공동 성명. 공평한 백신 배분 지지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으로 구성된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 코백스 퍼실리티 워그룹은 21일 공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배분을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워그룹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에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제사회의 백신 배분을 위한 타자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강조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에 합작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해당 워그룹은 싱가포르와 스위스 주도로 형성된 유사 입장 국가 간 협의체로 호주와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1단계로 약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고 이중